자, 베트남에서 가장 큰 명절인 떼 홀리데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2026년 교육국제 영양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아마 다들 확인하셨을 거고요. 뭐 베트남 유학원이든 학생이든 뭐 한국 유학을 가려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베트남 학생들은 교육국제화 역량평가 결과라고 하면 아무도 이게 뭔지 모를 거예요. 베트남에서는 탑1, 탑2, 탑3라고 부르니까요. 반대로 한국 대학들은 탑1, 탑2, 탑3 이게 뭔지 몰라요. 탑1, 탑2, 탑3라는 말은 베트남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교육 국제화 역량 평가가 뭐고 도대체 한국 유학을 갈 때 왜 중요한 것인지 아주 짧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교육 국제화 역량 평가라는 건 교육 국제화 인증을 받고 싶은 대학이 인증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의 법무부와 교육부가 함께 직접 조사하고 심사해서 인증을 부여합니다. 인증은 1년 동안만 유효하고요. 1년이라는 기간은 3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로 그 전에 인증을 받은 대학들도 매년 새롭게 신청해서 법무부와 교육부의 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평가 기준은 뭐 불법 체류율, 그다음에 중도 탈락률, 유학생 토픽 취득률 정도고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평가 항목이 들어가는데 인정을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인증 등급은 우수인증대학, 인증대학, 그리고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일반 대학이 되는 거고요. 외국인 유학생 사업에 문제가 발생한 대학들은 일반 대학보다 낮은 컨설팅 대학과 비자 제한 대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총 5개 등급으로 나눌 수 있고요. 교육 국제화 역량 평가는 학부 과정하고 어학연수 과정을 나누어 심사하고요. 학부 과정 인증이 있어야만 어학연수 과정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부 인증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어학연수 인증 과정을 받는 겁니다. 자, 힘들어요. 인증받는 게 쉽지 않고요. 힘들게 인증받는 만큼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대표적인 혜택은 비자 심사 완화 혜택이지만 사실 베트남에선 글쎄요, 뭐 2015년 정도에는 그 혜택이 확실했어요. 비자 뭐 정말 잘 받았고 했는데 지금 베트남에서는 그 혜택이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국가 학생들은 인증평가 결과에 따라서 많은 혜택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 과정에서는 공부하는 학생들은 비자 연장할 때 재정 서류 제출 완화 혜택이 있는데 베트남 학생들도 이 혜택은 확실하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혜택들은 여러분들하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누가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는지는 몰라요. 다만 2015년에 처음 교육국제화 역량평가를 시작할 때 우수인증 대학이 아니라 불법 체류율 1% 미만 대학이라고 했었거든요. 아마 이것 때문에 이때부터 탑1, 탑2, 탑3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교육국제화 역량평가 등급은 3가지가 아니라 총 5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명칭은 맞지도 않고요. 베트남 유학원들이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학생들은 마치 대학의 레벨이나 수준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기도 해요.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교육 국제화 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서 비자를 심사하는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수인증 대학은 가장 높은 등급인 만큼 혜택도 가장 많습니다. 비자 신청도 한국의 출입국 사무소나 베트남에 있는 대사관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인증대학은 대사관에서만 비자 심사가 가능하고요. 일반 대학은 한국의 출입국 사무소에만 비자 심사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비자를 이해하려면 대사관과 출입국 사무소를 알아야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정말 길고 복잡해져요.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대사관은 한국의 외교부 소속 기관이고요. 출입국 사무소는 한국의 법무부 소속 기관이라 완전히 다른 두 기관에서 비자를 심사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공통 서류는 같지만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의 종류도 다르고요. 비자를 심사하는 기준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출입국 사무소는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고요. 각 도시마다 있고 각 사무소마다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대사관은 하노이의 한 곳, 영사관이 호치민의 한 곳, 출장소가 다낭의 한 곳뿐이라서 파악이 쉽고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심사하는 방법도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내 지금의 상황과 내 서류가 대사관의 비자를 심사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출입국 사무소의 심사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반드시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가 베트남 유학원들과 베트남 학생들에게 가장 실망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비자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사관이 비자 잘 나온대 라는 말에 무조건 인증대학으로 가야지 하는 것도 문제고요. 지금 어느 지역 출입국 사무소가 비자 잘 나온대 라는 말에 일반 대학으로 가려는 것도 정말 큰 문제예요. 자, 내 조건과 내 서류가 어느 기관에 더 적합한 것인지를 정확히 체크한 뒤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 국제화 역량 평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사실 한두 시간도 모자라요. 대사관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야 되고 출입국 사무소는 어떤 곳이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도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교육 국제화 역량 평가 결과가 무엇인지만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상담 받아보고 싶거나 혹은 유학원이라도 유학원에서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